자, 여러분, 선과학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륜이 있죠.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륜이 네네네. 있습니다. 불륜. 자, 불륜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저도 그래서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네. 자, 불륜은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이유는? 본인이 종신계약을 맺었잖아요. 어떤 결혼이라는, 네. 부부라는. 네. 사람이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면 네. 참잖아요. 난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네. 단 걸 먹으면 안 돼.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종신계약을 법적으로 네. 했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게 과연 본능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는 불륜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뇌구조가 약간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실제로 한 사람과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자극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저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 교수님은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건 저는 불륜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불륜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네네.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 파기예요. 말 그대로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무조건 피해자가 생겨요. 그럼요. 그죠? 저는 그래서 불륜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약속한 걸 깨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배신인 거고. 저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저는 결혼 같은 제도는 본인하고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쵸.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입히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쁘다고 봐요. 피해자가 자꾸 생기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그걸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아 성찰을 덜한 죄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죄. 그렇죠. 네, 저는 그렇다고도 봐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다이어트를 내가 했어. 결심했어.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 계획을 썼다 합시다. 썼어요. 만약에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고 한 달 동안 뭐 라면을 먹지 않겠다라는 썼어요. 만약에 근데 그게 파괴됐어요. 그럼 피해보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떤 뭔가 그런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 나만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불륜은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또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통죄가 사라진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남녀 사이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혹시 이 말을 듣고 좀 떠오르는 뭔가 직관적인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대충은 이제 저도 간통죄가 폐지된 거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통을 했을 때 죄를 책임 묻지 않겠다라는 건 제가 아니라는 얘기로서 들은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직 민사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잘 몰라서 그냥 정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 남녀 사이는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걸로만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사실 살인죄도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쵸. 폭행죄도 그렇고 네. 내가 저 사람이 날 엄청나게 약 올렸어. 네. 막 패드립까지 했어. 그래서 쳤어. 그래서 괜찮아지지는 않잖아요. 그게 내가 때린 게 그쵸. 범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저는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쵸. 간통을 했을 때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할 거였으면 일부 1차죄도 없애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일부 1차죄를 없애야 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한 그 제도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녀 사이는 정말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 다처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건 인간은 한 사람만 짝으로 살진 않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지도 않을 수 있다. 선택권이 있다. 근데 그치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선택을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그 정도는 네. 지켜야 하지 않나. 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던가. 그쵸. 예, 그게 이거잖아요.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 할 거는 다 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쵸. 분류는 그럼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헐겁게 살면 되는데. 예, 저는 되게 유아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네. 예. 너무 본능을 이해해준 좀 뭐랄까 방종하는 느낌. 그쵸. 이거 내 본능인데 어떡해를 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러고 네.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인간으로 살면 안 되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네. 분류는 대충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되게 유아적인 마인드다. 그렇죠. 자, 유화적인 마인드. 근데 이게 또 이게 반론 아닌 반론이 있어요. 그 5, 60대 가면 좀 다르다. 그래요? 네. 내가 유아적인 마인드라고 하니까 우리 유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쵸. 너무 어린, 그러니까 좀 본능적인. 그쵸. 네네네. 아무튼 50대 가면 또 다르다. 거기는 이제 뭐 남자친구 만들어를 농담으로 하시는. 그쵸. 그러니까 네. 어떤 연륜이 있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인 거죠. 네네네. 자, 우리 이제 제가 유아적인 마인드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보통 순수악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개미를 밟는다던가 사실 이런 거 안 해본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야 너 뚱뚱해. 네. 그쵸. 막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던가. 그쵸. 이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투영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개미를 밟는다는 건 개미가 아플까봐 안 밟는 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그쵸. 개미가 있다. 밟아볼까? 밟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이 된 게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학폭이나 아니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참 안 좋게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수 악이라고 불러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다라는 것보다는 네.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겠다. 악의가 있죠. 악의가 있죠. 그런 거에서 나온 행동들이잖아요. 네. 자,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무섭다. 학폭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을 운동을 시켰더니 학폭이 없어졌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유아적인 마인드로 따지고 보면 애기들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더 힘세. 우리 아빠가 짱이야. 우리 엄마가 짱이야. 우리 집이 짱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이제 몸이 좀 컸으니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우위를 점하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에너지잖아요. 네. 내가 뭔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누르는 행위잖아요. 에너지를 쓰는. 근데 이런 거를 건강하게 풀어냈을 때 그게 좀 사라진다라는 건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봐요. 네. 사실 누군가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건 몰입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사실 뭐 되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네. 말을 좀 다 가려 해야 되는데 학폭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진짜 어떤 그 학생들이 좀 더 재밌고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네. 있어요. 직장을 좀 끌어와서 학폭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네. 몰입할 대상 플러스 내가 남보다 좀 우위에 있다는 그 감각, 그 권력? 네, 권력. 그런 게 필요한 인간 군상이 있는 것 같거든. 인간 군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우월감을 느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건강한 스포츠나 뭐 몰입할 거리가 있다고 해도 남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좀 학폭이 순수하게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내가 순수하게 쟤를 괴롭히고 싶다는 악의. 그쵸. 네, 쟤를 깔아뭉개고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걸 느끼고 싶은 그쵸. 그 순수한 욕망.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과연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순수함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의 순수거든요. 본능인 오해하지 거죠.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본능 같은 순수함인 거죠. 그쵸. 예. 골라보신다면 골라본다면요? 네, 어떤 거를? 학폭이랑 불륜 중에 네. 조금이라도 이것보단 이게 더 나쁘다. 저는 학폭이 무조건 나쁘다고 봅니다. 아, 네. 왜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륜은 어떤 느낌이냐면 알 거 다 아는 성인들의 치정극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시 뭔가 회생할 수 있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사회가 그걸 해주잖아요. 근데 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는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세상은 너무 그 학생들한테 세상은 너무 좁거든요. 학교가 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 학교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든 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건 저는 불륜보다는 훨씬 그 사람을 더 완전 망가뜨리는 짓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애가 있는 상태에서의 불륜 vs 학폭. 저는 그래도 학폭이 더 나쁘다고 봐요. 왜요? 아이의 영혼을 해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글쎄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를 주는 건 네. 똑같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냥 느껴지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뭔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학폭이 더 나빠요라고 말하기가 뭔가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글쎄요. 제가 학폭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한다라는 건 물론 당연히 아이한테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학폭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도 학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한번 들긴 하더라고요. 불륜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을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하는 거를 노력하겠다. 그거를 우리 법적으로 확인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불륜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학폭은 사실 나랑 관계없는 애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쵸. 내 바운더리에 없는 애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에 나를 1순위로 두는 사람을 배신하는 게 더 나쁜 건지 아니면 내 바운더리에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더 나쁜 건지 이런 부분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학폭은 진짜 나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나 네. 걱정이 되지만 혹시나 저희가 어떤 뭐가 더 죄질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저희가 그냥 생각해보는 거지 이게 진짜 뭐가 어떤 무게를 경중을 재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각적으로 네. 생각해보자. 그쵸. 네. 혹시나 기분 나쁘셨던 분들 좀 심심한 사과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기분 나쁘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공통되는 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네.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상,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 네. 불륜,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한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거. 그러고 학폭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괴롭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힘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무지에서 오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쵸? 모르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네. 무지는 악입니까? 저는 네. 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나쁜지 아닌지 알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게 제가 분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환경이 없었던 사람한테 그걸 모른다고 좀 배척을 해버리면 네, 저는 당연히 누구보다는 모르고 누구보다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우러져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회는 이 사람의 무지를 어느 정도 포용해줘야 되는 그런 게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뭐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어른이나 아니면 혹은 성인이 갖는 책임감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쵸. 근데 도대체 그 사회의 일원이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균의 수준에 가깝게 만드는 거를 돕는 거. 이런 것도 어른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어른과 어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좀 그래서 내가 얼만큼 타인의 그런 부족함을 네. 수용할 수 있는가.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저는 무지는 악인가를 저는 태도의 관점에서 조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상대방은 너를 외모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랑도 약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나는 무지가 악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내가 모름으로써 누군가한테 상처 줄 수 있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치만 남의 무지는 어느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요? 네, 하이브리드네요. 그 뭐예요, 하이브리드? 둘 다 되는 거잖아요. 나는 조금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에서 멀어지지만 남들은 좀 더 감정적으로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로 그게 된다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수용받고 수용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을 때 네. 굳이 감사하다는 말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요? 네. 근데 이게 무지의 영역인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닥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일에 왜 감사해야 되지? 저는 뭔가 설득하기 싫다. 피곤해요. 뭐야,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이 얘기를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설득처럼 안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태도라면 한 번쯤은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거에 상응한 서비스를 너에게 준 거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거 돈으로 잴 수 없는 거다. 그냥 네가 감사합니다. 너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를 한다면
저 사람의 네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저 사람의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그 너 스스로도 그거는 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더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난 인간성 높일 필요 없는데. 저는 이러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네. 꼭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설득이 안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면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너는 아무에게도 친절을 기대하지 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을 때 너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거나 뭐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나는 나도 내 나름대로의 친절이 있어. 근데 그게 감사합니다가 아닐 뿐이야. 그쵸? 그러면은 그거 말대로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냥 의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소수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왜 감사해야 돼? 라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소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면 다수가 아니라 그런 소수를 찾아야 돼요. 어떤 공감을 얻고 싶으면.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그냥 인생을 하드 모드로 사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어렵게 사는 거죠. 왜냐면 그쵸. 혼자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태도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살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남들과 교류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제가 최근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사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행복도를 더 많이 높인다 이런 요지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막 다 동의는 하진 않지만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타인이랑 교류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을 많이 느껴야 되고 그쵸. 그 행복은 타인에게서 나오는 게 훨씬 빈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쵸. 네, 남들에게 친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쵸.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전략이 그렇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게 더 나한테 유리한 생존 전략이 일 테니까. 그쵸. 그게 만약에 나한테 불리했으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안 하죠. 그쵸. 에너지인데. 네, 그쵸. 자, 무지는 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자, 우리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좀 토론할 수 있는 방금도 약간 토론식으로 좀 되긴 했는데 네.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몇 가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하나 주제를 정해서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이긴 사람이 먼저 고릅니다. 아, 좋습니다. 이긴 사람이 네네. 그 사이드를 골라요. 네. 그리고 진 사람은 나머지를 해서 한번 타이머를 잴게요. 한 2분 동안 네. 2분 되게 짧거든요. 네. 3분 동안 해볼까요? 3분 동안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도덕적 우월감. 그거 중독 아닙니까? 자, 어떤 느낌이냐면 논점이 이거예요. 남몰래 하는 선행 vs 동네방네 소문내는 선행.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앞에 선하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가지고 맞네. 네,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안 안 내면 내면 진 거 거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이제 네. 유진님이 이기셨습니다. 네. 자, 남몰래 하는 선행 vs 동네방네 소문내는 선행. 뭐 하실래요? 전 남몰래 하는 선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전 동네방네 소문내는 선행. 자,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남몰래 하는 이긴 사람 먼저 한번 해주시죠. 남몰래 하는 선행이 조금 더 낫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걸 받는 사람에게 조금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게 어떤 네네. 사람들한테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아야 사는 상황인데 그럴 때에도 조금 더 남몰래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선행이라는 게 이게 개인적인 어떤 보상이 없이 의지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밖에 떠벌리기 시작하는 이상 어떤 의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 선행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거나. 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동네방네 소문.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거 제 도움 받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모른다고 전제를 깔면 저는 무조건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게 연예인들이 막 미덕으로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했다. 네. 근데 이것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나 기부했어, 나 이거 다 도와서 이런 거를 전 동네방 소문을 내야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 나도 생각해 볼까 하면서 사람들이 더 약간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선행이라는 거 어렵지 않다. 저는 제가 기부하고 다니는 거 동네방네에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성생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얻는 거는 뭐 누군가 착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게 있어라고 했을 때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한 명이나 더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나의 선행에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덕적 우월감을 느낀다. 저 어떻게 보면 그냥 뿌듯함? 내가 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나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저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걸 느끼고 기분이 좋고 저는 이러고 그냥 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도파민의 느낌의 좀 하나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너한테 뭐 가르치려 들게 이런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난 좀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사람이네. 기분 좋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그걸 남을 깔고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쵸. 그러면 그것도 나름 재밌는 그게 아닐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도파민의 일종일 수 있지 않나. 맞네요. 네네. 이게 말하다 보면 약간 철학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칸트가 칸트가 그랬습니다. 의도가 생기는 순간 그 선행은 나쁜 거라고. 기억나시죠? 제가 너무 칸트처럼 얘기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생활과 윤리를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 선행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좋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랑 좀 별개로 나한테 그 선행이 카르마적으로 네네네.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보상받을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언젠간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겠지.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 도와서.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언젠가 말고 그냥 그거는 사실 줘 버리는 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라는 마음에 그런 의지를 갖고 선함을 행하는 그런 것도 선함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론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의도가 조금 불순하긴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나?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결과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3부는 아까 끝났지만 그렇죠. 재밌네요. 그래서 동네방 소문은 전 낫다고 생각하시고 재밌네요 이거.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좀 끝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그거를 해서 피해를 본다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절대 안 떠들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피해를 보거나 뭐 그런다면 아니면 이거는 이따 하고 이거 먼저 해볼까요? 악역이 있어야 드라마가 산다. 세상에 악은 무조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자,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 또 이겼습니다. 고르세요. 네.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네. 오케이. 그럼 저는 필요 없다로 하겠습니다. 자, 아기가 이번엔 정은님부터 한번. 세상에 필요 없다죠? 네. 제가 필요 없다죠. 자, 악은 필요 없다. 저는
나쁜 게 없다면 애초에 선한 것도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동식물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동식물에 먹히는 사람들은 악과 선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만약에 정말 근데 그건 이제 잡아먹히는 거 죽이는 거지만 인간이 네네. 정말 선만 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삶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그런 재미없는 삶인 거죠. 저는 근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인간은 삶의 의미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왜 사냐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치만 어떤 삶의 의것만 둔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거에 나름의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필요 없어도 된다. 뭐 문제 없다. 저는 악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선이라는 게 퇴색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어떤 게 선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 네. 사실 선이 아니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쵸. 거고. 재미가 없는 거죠. 네네. 명암이 함께 있듯이 네, 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가볍게 접근하긴 했는데. 네. 어렵네요, 이거. 그죠? 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막 어떤 정말 악을 보면 저게 진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근데 응. 토론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주장 부족으로. 주장 부족으로. 아무튼 그런 악이 진짜 있어야 될까? 이게 진짜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그게 있어야 그게 있어야 세상의 밸런스가 맞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을 정말 드라마적으로 극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정말 그걸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그렇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악이 정말 악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영화가 그 이정현 배우님이 나온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 되게 막 그 주인공한테 불행한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네네. 뭐 겨우겨우 집을 샀는데 재개발이 막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막 늦춰지게 될 것 같은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생겼고 뭐 그 조합위원장이랑 그 동네 사람들이랑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저 조합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저 조합 일을 추진할까? 거기서 남편이 초반에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요. 근데 그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삐 소리가 나면서 손가락이 잘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잘린 손가락을 와이프가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고 봉합 수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공장장님이 야 이거 손가락 챙겨가라 이러고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안 들린 거지. 그래서 봉합 수술을 못 해요 남편이. 근데 그 손가락을 발견을 못한 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쵸. 그 남편 입장에선 굉장한 악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의도가 그래서 막 그 이정현 씨가 그러거든요. 난 정말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악은 필요는 모르겠고.
아 힘드네요. 네, 있는 너무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볼까 해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아, 고전이다.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가 네.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성악설 같아요. 자, 네, 그래요? 본능이라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본능이라는 게. 내 생존에 유리한 걸 먼저 생각하다 보면 이기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사회화가 되기 전엔 되게 무례한 말 많이 하고 그쵸. 누군가를 꼬집거나 머리를 뜯는다거나 그쵸. 엄마를 그냥 발로 이렇게 차버리잖아요. 네. 그게 의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쵸. 의도가 생긴 후에도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굴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성선설이라고 성악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네. 저는 이거 완전 다른 관점으로 네. 전 성선설을 밀겠습니다. 오. 전 더 이상 그 못된 사람들이 그거를 무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에요. 맞네. 완전 다른 관점에서. 저 완전 동의하거든요. 네. 유진님 말. 네.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관점에서 네. 그냥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어떤 핑계거리로 네. 그렇게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선설을 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회적 지능도 지능이다. 그쵸. 그걸 네. 꼭 함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네. 그래서 성선설을 밀겠습니다. 아, 밀어요. 그러니까 아, 밀겠습니다. 저도 서포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라는 굉장한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저 이거 되게 불리한. 왜요? 안 보셨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 웹툰에 20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있고 웹소설이나 웹툰 있고 핑크레이디 네. 이런 거. 뭐 30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의 차이는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약간 나쁜 남자. 네. 근데 3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순애. 네. 저는 순애만 먹어요. 그게 너무 막 나중에 구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후회하고. 막 나중에 자기가 차갑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하고 네. 그런 거에 되게 인기가 많은데 네. 전 그냥 싫어요. 그게 약간 그 나이대별로 네. 그건 것 같아요. 아닌가? 음.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그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막 옛날에 저희 한 초등학교 때 네. 이 유명했던 인터넷 소설 네. 이런 걸 보다 보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거를 뭔가 그때는 이게 참 재밌었거든. 되게 비현실적이고 되게 막 되게 극적이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20대의 입장에서 그 나쁜 게 더 매력적이냐고를 생각해 보면 뭐 이성인가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다 순하고 다 오케이 하는 사람들보다 적당히 거절할 줄 알고 적당히 밀어낼 줄 아는 게 뭔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되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면 내라고 해야지. 어른이 말하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약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특히 저희 때는 뭐 저희 윗세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절했을 때 이 사람 뭐지? 그러니까 나한테 거절이 아니더라도 네.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고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본인대로 사는 그쵸. 그런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쵸. 누군가는 되게 저 사람 되게 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약간 부러움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다. 저는 약간 독점욕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독점욕? 네.
저렇게 나쁜 놈이 나한테만 잘해주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괘씸한 이렇게 그게 뭔데 그렇게 같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누야샤가 인기 많았던 게 이누야샤는 가영이 말이면은 무조건 듣지 않습니까? 껌뻑 죽죠. 그게 이제 약간 그 명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듣게 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닐까. 그런 또 맥락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나한테만 또 순애고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네네. 아무튼 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 동의하십니까? 75% 동의합니다. 75%. 네. 저는 한 90. 오, 좀 신뢰하시는 편이네요. 네, 저는 좀,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 약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히틀러도 네. 자기의 반려견은 아꼈다 이런 얘기가 뭐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약간 다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순수한 이 친구가 좋아 지켜주고 싶어 이런 느낌보다는 내 거 이거에 가깝다고 봐요. 내 거. 그러니까 소유욕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더 나보다 더 미성숙한 존재라든지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그건 나쁜 사람 없다? 저는 한 90%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강아지한테 되게 애틋한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주동자라던가. 뭔지 알죠. 네, 그게 뭐랄까 그 사람이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건지 내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지.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말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75%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좋아한다와 그 내 거라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맞아요. 모호한데 보면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비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네. 표현하는 그런 강아지 예뻐하는데 내 강아지 예뻐하는데 남들한테 못되게 하는 그런 보면은 강아지를 염색을 시킨다던가. 강아지조차 사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쵸. 강아지를 막 염색시키고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되게 어떤 정말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 내 액세서리로 그냥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건 확실하죠. 네. 네. 근데 내 강아지는 정말 아꼈을 때. 정말 아꼈을 때. 네. 강아지를 어렵네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 삶.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누가 봤을 때 되게 이중적이다라고 한 사람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렇고. 그쵸.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건 사실 동물을 좋아한다는 그 축에 넣을 수조차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좀 아낀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아끼는데 뭔가 그 묘하게 자기 기준에서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네. 얘가 뭘 좋아할까, 뭘 원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면 얘가 좋아할 거야, 이거 해주면 얘가 좋아하겠지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자기만족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많은데 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랑 남자들이 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걸 해주면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면은 약간 어긋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서로 뭘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라는 걸 느끼는지 알면 네. 사랑이 좀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그쵸. 사랑의 언어 같은 느낌인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준다는 얘기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의뢰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생각해보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응.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 하는 사랑이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도 동물을 좋아하고 아니고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지능적인 얘기니까. 네, 마음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엄청 사랑해서 아이한테 끝없이 음식을 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옆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붙어있지만 옆에 있는 문제.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걸 어떤 사랑으로 호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살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진하게 도르마. 그래서 돌고 돌아. 네. 그래서 이제 참 무지라는 건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몰라서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는 걸 그냥 꾸준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든 지점이죠. 사실 제일 피곤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솔직히 피곤하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쵸. 회색지대에서 살아야 해요. 그쵸. 그래서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쵸. 네. 아무튼 피곤하게 삽시다. 자,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진짜 많이 못했는데 네. 사실 선에 대해서는 선이 어렵죠. 그쵸. 아까 제가 약간 비슷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주고서 까먹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보통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악은 참 쉽고 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언급도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이라는 게 경험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쵸. 내가 받은 것도 적고 준 것도 적고. 그쵸. 네. 우리는 어떻게 선을 goodwill 그죠? goodwill 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선의가 선의로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의가 선의로 느껴지게 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선의로 이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은 필요 없어. 난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내 선의,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 선의를 고지고대로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해야죠, 그 사람한테. 전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진정한 선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물어보는 게 선의이지 않을까. 내가 물어본다는 건 사실 일정 부분 그 사람한테 맞출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선의가 아닐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이 말을 제발 할 수 있어서.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아파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제 견주분들, 묘주, 고양이 집사분들 그런 얘기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악은 이렇게 떠드는 게 이만큼 있는데 선은 마치 어떤 도달하지 못한 어떤 지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뭔가 되게 고귀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주고 까먹는 거. 주고 까먹는다. 그거? 어렵네요. 근데 확실히 주고 까먹는 게 어렵네요. 쉽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렵다. 그렇죠. 어렵네요. 근데 누군가한테 내 선의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그렇죠. 그건 사실 네.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음. 내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고 내가 뭔가 준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그쵸. 그런 담담한 태도. 네. 근데 또 어느 정도 생색은 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 선의는 맞는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생활 잘하려면 생색은 어느 정도 내야 돼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에. 조금만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조금만 딱 틀면 악이 되는 것 같아요. 선은 너무 좁아.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악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에. 전 그래서 생색내는 걸 살짝 포기했어요. 나는 그런데 재능이 없다. 아 너무 네, 웃기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몇 시요? 16분. 자 여기까지 이제 선과 악 얘기를 해봤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오늘 거?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역시 네.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기도 더 열심히 쓰고 책도 더 많이 맞아요.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더 많이 해보고. 네, 맞아요.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도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선과학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진짜 나중에 이 얘기를 또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좀 더 좀 기대가 돼요. 전면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예. 아, 제가 막 가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쵸.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흥미로웠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선과학 얘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무리 멘트.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최소 단위, 최소 행동이 혹시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최소 행동 단위? 약간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요? 뭐 까먹으면서 준다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런 거 같다. 그래서 난 이렇게 산다.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맞아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상은 남 눈치 안 보는 거라고 정의내렸던 것처럼 뭔가 네.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재밌을 것 좀 같아요.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다 들어주셨다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요. 네네. 자, 우리는 또 다음에 9화로. 네. 9화가 무슨 주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죠? 9화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